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10일 토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생방송으로 토요일 아침에 만나기는 2015년 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토요일 아침 행복하게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지금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청와대 사상 초유의 항명 사퇴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나 메가톤급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할 여지도 없이 이 이슈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반 동안 총체적 국정 난맥상 청와대발 레임덕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콩가루가 된 청와대의 항명사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건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영한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내가 출석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고 한다. 수석이 이 비서실장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멋대로 사표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번 사태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서 그 비서실 공직기강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직기강을 맡은 민정수석실 수장이 앞장서서 항명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콩가루 비서실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예, 오늘 한겨레가 이렇게 사설에서 질타를 냈습니다. 김영한 수석은 왜 사의 표명을 했을까요? 국회 운영위원회 나가느니 차라리 그만두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지금 야당이 자기들을 반대하고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위협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죠. 그 차원을 넘어서 국회를 증오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감정마저 느껴지는데 그렇다면은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죠.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본인이 그걸 알았던지 사표를 낸 것입니다. 사실 근데 전직 수석이 됐다 하더라도 그만둔다 하더라도 국회가 이 사람의 출석을 결의하면은 전직 수석 자격으로라도 마땅히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뒷수습 기회를 날린 이유를 비롯해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모 경위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회유, 협박을 했다는 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김영한 수석이 증언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 사태도 어제 발생을 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감기가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예. 예.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니죠, 설마. 에볼라 바이러스면 갔겠죠, 이미. 그러시군요. 예, 아직 살아계시니까. 저 혼자 갔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데리고. 감염시키고. 자,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이 지금 코도 푸시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이 사건, 그야말로 정신이 버떡,
이렇게 들지 않으십니까? 참, 그 어이없는 일이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게. 아니 세상에 아니 뭐 박근혜 정권에서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뭐가 발생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뭐 굳게 결심을 합니다만은 네. 뭐 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일단 우리가 광고를 좀 하나 듣고 와서 그러시죠. 숨 좀 돌리고. 우리 어제 있었던 그 국회에서의 상황들을 한번 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청와대 비선 실세들의 그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작성한 건 명백한 사실이고 또 유출된 것도 사실상 팩트입니다. 그래서 약 수십 차례에 걸쳐서 김 전 수석과 여야 간에 민정수석이 나오는 걸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오늘 뭐 돌발 사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우리 비서실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답변 좀 해주시죠. 안주백 간사에 대한. 예. 네, 민정수석이 출석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 하는 취지의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출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저겁니까? 그런 반응을 본인이 보였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 지휘하에 있는 수석이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조치를 강력히 취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 그리고 또 비서실장이 지시한 데 대해서 공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이 상당히 좀 추상적인 말로 들 수가 있는데. 자, 어제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 이거 통상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어제 오늘 정치한 양반도 아니고 네. 자신이 이렇게 발언함으로써 앞으로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하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건 유출 사건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결국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본질인 이 사건 때문에 청와대 리더십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린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런 말까지 했다. 민정수석이 비서실장 말을 안 듣고 안 나간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파장을 모를 김기춘 실장은 아닐 텐데. 김기춘 실장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겠죠. 어쩔 수가 없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죠. 무슨 사정이냐? 밝힐 수 없는 일인데, 추후에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지. 좀 돌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돌발 상황. 네. 그게 이제 여야가. 예.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네. 김영한. 예. 민정수석의 출석을 여야가 합의했단 말이에요. 여야가 합의한. 예, 여야가 합의했다는 얘기는 청와대 양해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원내대표라든지. 원내수석 부대표 김재원. 이거 청와대 심기에 어긋나는. 그렇죠. 그런 합의는 절대 안 된다면서. 그야말로 청와대의 수석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합의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그래, 김영한 너 나가서 얘기해라. 네. 라는 식의 그 양해를 받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예.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출석을 하고 있는데. 예. 김영한도 당연히 나온 줄 알았겠죠. 예. 근데 안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좀 알아봐라 했더니 이제 밑에서 전화를 걸었겠죠. 그랬더니 나 못 나갑니다. 당연히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김기춘 실장도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아 이미 다 양해가 된 거고 아마 김영한도 나간다고 그때 내락 비슷하게 얘기는 했을 거예요. 아예 김영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합의를 했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상식적으로 이거는 예. 만약 그렇게 했다면 진짜 이거 상식 이하의 인물들인 거고. 예. 그래놓고 지금 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 이 사람아, 그게 말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김영한 수석이 이건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예. 차라리 날 수석을 시키려고 한다면 저 사표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일단 국회 답변을 해야 되니까 예. 제자리로 돌아왔겠죠. 예. 뭘 이렇게 말하자면은 최소한 그 국회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하기 이전까지 이 상황까지는 김영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예. 그런데 하룻밤 새면서 나오고 있는 사이에 이제 싹 바뀐 거죠. 김영한 입장이. 예. 그러니까 김기춘으로서는 뭐 적절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예.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솔직히 얘기를 들어보고 여차에 지해서 못 나간다든지. 무슨 답을 알아야 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혀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예. 나오는 줄로 뻔히 알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서 전화 걸었더니 나 못 나갑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이지랄 하니까 예. 이제 김기춘 실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은 네. 김영한 민정수석의 그 출석 거부는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청와대가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한 그거 쓰레기다. 개인적 일탈이다.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죠. 청와대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대응 논리고 네. 당장 어제는 그 외에는 할 얘기 없는 거죠. 네.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네. 안 나왔다.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 나가는 사표 내겠다. 그래 야 그럼 네 말 안 들은 건데 어떡할 거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왜 합의로 출석하기로 된 놈이 안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럼 사표는 수리하겠지만은 대통령에게는 이건 명백한 항명이니까 해임을 건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개인적 일탈로 이제 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예. 왜 그랬을까? 예.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대목을 가장 궁금하게 얘기할 거예요. 예. 김영한이 왜 그랬을까? 예. 조금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은. 예. 여야 합의를 했다는 것은 김영한도 김기춘도 이미 양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룻밤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을까? 예. 이게 이제 저는 미스터리라고 보는 거죠. 예. 하룻밤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것은 여기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비선실체가 관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은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비선실세와 연결돼 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상식 밖에 얘기를 할 리가 있겠냐고요.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그 전에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라며 예. 이쪽 그 여당 쪽의 파트너는 예. 저쪽에는 누구의 안규백이었나? 예.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자, 청와대 해란 질의하는데 비서실장하고 김영한 수석 출석하시오. 예. 해가지고 뭐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뭐 심지어는 안봉건이 나와라 그 얘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이제 수석급은 그래도 한 명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수석 중에서 누가 있느냐? 김영한 민정수석이 찌라시 보고도 받았다고 하니까 나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안을 가지고 분명히 김재원이 청와대 가가지고 상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실장이 좋다. 김영한 수석만 내보내자. 예. 나머지는 거부하고 예.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여야간 합의를 해서 좋다. 그럼 안봉건이라든지 이재만이 나오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예. 김영한이 나오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네. 여야 합의를 딱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다음 그러니 이 얘기는 김영한 김기춘 비서실장뿐만이 아니라 김영한 민정수석도 양해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여야 합의를 할 수가 없죠. 네. 나 못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여야 합의를 하겠어요. 예. 어떻게든 합의를 안 하려고 그러지. 예. 하룻밤 만에 바뀐 거예요. 하룻밤 만에 왜 바뀌었겠느냐. 예. 결국은 청와대를 능가하는 예. 그 무언가가 존재를 해서 예. 거기서 야 나가지 마 예. 라고 했다면은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예. 박관천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청와대에서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예. 서열 2위는 정윤회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서열 3위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럼 서열 1, 2위가 한 게 있겠지 뭐. 예. 누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러면은 공적 라인에서 합의가 된 사실을 왜 하룻밤 만에 뒤집고 그거를 바로 그 직속상관인 김기춘도 모르고 있었겠느냐는 얘기죠. 네. 그건 서열 1, 2위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김영한 수석이 국회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 이렇게 표시했다고 하는군요. 대통령을 보조하는 참모로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청와대에서 국회 거리가 뭐 30분 정도 거리인데. 아니 그러면 김기춘은 김기춘은 왜 나왔어? 김기춘이야말로 아니 그걸 핑계라고 지금 대는 거야.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니 서열 1, 2위가 관여하셔가지고 예. 서열 3위 지시에는 못 따랐습니다. 그리 얘기 못하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겠죠. 예. 아, 그렇다면은 이게 이 민정수석의 항명 사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항명이 아니라 순종 사태군요. 그렇죠. 예. 아니 뭐 근거는 없는 얘기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네. 그 말 이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적 라인에서 다 합의를 했고 네. 심지어는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하는 문제인데 민정수석 당사자의 동의도 안 받고 너 나가라고 했겠어요. 예. 그건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비서관들 다 나오라고 야당이 지랄하고 있는데 아이 그래도 저기 3인방은 못 나가는 거 아니냐. 네. 당신이 나가가지고 적당히 대답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양해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예. 이제 저기 누구야 그 김정은이한테 그러면은 다른 애들 다 빼고 김영하 나가는 걸로 해라. 나야 뭐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김기춘 실장.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딱 끝나가서 야당에게 통보를 하고 여야 합의해서 김영하 나오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까지 다 하고 그 다음날 열렸는데 갑자기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밤사이에 바뀌었다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예. 밤사이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김영한 본인하고 합의를 해서 통보한 사실을 바뀐다면 서열 1, 2, 3위가 관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3위는 자기 일인데 네.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하고는 인터뷰를 했네요. 김영한 수석이. 네. 예. 나는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이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고 역대 정부를 통틀어 보더라도 5차례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그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만약에 이 얘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네. 서열 1, 2위가 관여하신 게 아니라 서열 1, 2위는 뭐 저기 간접적으로 관여하니까 직접적으로 관여하겠어요. 네. 공적 라인에 등장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여야 합의할 때 네. 김영한 수석이 아이 뭐 민정수석이 저기 민정이라는 게 이제 주로 사정 관련이기 때문에 잘 출석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원래 검찰총장도 국회 잘 안 나오잖아요. 예. 뭐 그런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끝발 있는 인간들은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네. 국정원장 나오는 거 봤습니까? 국정원장, 검찰총장,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 잘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 말은 핑계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야, 나 끝발 있는 인간이야. 국회에서 왜 함부로 불러? 진짜 필요한 일 아니면 부르지 마.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나 국회 출입기자 할 때도 진짜 웃기더라고. 아니 국정원장이 국회 안 나오는데 그게 관례래. 지랄고 자빠졌네. 아니 국회가 뭐 국회의원 299명 이번 주에는 300명이지. 300명 뭐 이뻐서 그런 권한을 준 겁니까?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닙니까? 국민의 힘이에요. 그러면은 뇌물 받는 것도 관례지. 네? 뇌물 받는 것도 관례지. 그 관례를 지킨다는 건 그건 말이 되나 그게? 아니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민정수석이 그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죠. 결국은 대통령의 호가호위하면서 나 권한 있으니까 내 권력 있으니까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 자식들아. 니들은 걸리는 거 없어? 니들 검찰 안 올 거야? 이런 얘기죠. 뭐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런 네.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씨가 아주 도를 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제 여하튼 이 이제 김영하의 얘기 뭐 역대 정권에서 뭐 5분밖에 없으면 뭐 관례가 없는 것도 아니구만. 예. 필요하면 나오는 거지. 여하튼 지금 이 또 사안이 어떤 사안입니까? 이 뭐 문건 유출 문제도 지금 있는 것이고요. 뭐 문건 유출이 뭐 전임자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안 나간다? 아니 도리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하여간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안 나간다? 도리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인데 왜 무시를 했겠냐 이거죠. 자기가 나가면은 뭔가 큰 사달이 날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안 나간 거죠. 그 위에 컨트롤 타워들이 네. 예. 아니 뭐 어떤 돌발 질문이 나오고 어떤 돌발 지금 뭐 문건 많이 유출됐다며. 네. 유출돼 가지고 그걸 야당이 손에 쥐고 있다가 그야말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서 그냥 생중계가 돼버리면은 곤란하다 싶어서 뭐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러면은 하여튼 민정의 얘기를 조선일보 인터뷰를 문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전날 여야 합의를 하는데 예. 김영환 수석은 실장님 민정수석이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저 못 나갑니다. 근데 사람아 그러면은 당신이 안 나가면은 저 안봉근이가 나갈 거야, 이재만이가 나갈 거야, 이호성이가 나갈 거야. 정호성. 정호성인가요? 정호성이가 나갈 거야. 당신이 나가서 대신 맞아줘야지. 그렇게 얘기가 왔을 거고, 그럼 나 못 나갑니다. 웃기지 마. 내일 나가. 김영환, 당신 민정수석 하려면 나가라시오. 라고 일단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여야 합의를 했는데, 예. 김영환이가 이제 그 지시를 안 받고, 까는 소리 하지 마. 나 안 나갈 거야, 씨발. 예. 그래서 안 나갔다. 이제 이러면 이제 또 앞뒤는 들어맞죠. 예. 근데 그것도 말 안 돼요. 말 안 됩니다. 아니, 민정수석이 진짜 경청동지할 일이고, 국회 유사 일에 한 번도 나간 일이 없는데, 처음 나간다면 또 혹 모르는데, 이미 5번 나간 사례도 있고, 또 이번에는 그야말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조사도 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이라는 게 민정수석 산하인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뭘 또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언론 이관을 시키고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민정수석에서 옛날 진입측 담당을 했던 그 사안이고 그 일이 있었을 때는 아마 민정수석 산하였을 거예요. 예. 박관천이하고 누구지? 조홍천이가. 그러면은 당연히 그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예. 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항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나와서 증언을 했을 때 야당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불의의 일격을 맞으면은 청와대가 아니라 불의의 일격을 맞아서 비틀비틀하다가 헛소리를 했을 경우 그렇죠. 더 큰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 청와대가 아니라 자기의 윗선이 그러면 비선 실세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예. 라고 생각했으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윗선은 김기춘이 아니라 그렇죠. 비선 실세. 김기춘이면 왜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 야, 네가 죽는데, 씨발, 네가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차라리 나가지 말게 하든가. 그렇죠. 그런 거죠. 김기춘이 아니라 다른 인간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또 조선일보를 보면은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불화설을 또 소개하고 있네요. 주요 업무에서 김영환 수석이 배제됐다는 이야기가 여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 말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방식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과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또 김영환 수석은 정치적 거래에 이용당할 수 없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겁니다. 여야가 정호성, 안봉근 이른바 핵심 비서관을 출석시키지 않는 대신 김영환 수석 출석에 합의한 것에 기분이 상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아까 내 얘기가 그렇게 설명 그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아, 그럼 당신이 안 나가면은 3인방이 나갈 거야? 당신 나가? 근데 내가 무슨 홍어 뭡니까? 네. 나가야 될 놈이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지 대신 받습니까? 정치적 그래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말 써놨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예. 왜 내가 맞습니까? 그 당사자들이 나가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방식에 서로 이견이 있었다. 참 진짜 말도 착같이 하는구만 한마디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방식에 이견이 있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나는 압니다. 일반인들은 들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죠. 예. 말하자면 이런 거죠. 김기춘을 덮었잖아요. 예. 네? 예. 이 김기춘은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이 박관천이가 조사해가지고 조홍천이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박지만이하고 정윤회가 아주 그냥 진흙탕에서 서로 치고받고 쌈박질을 하는데 이걸 꺼내가지고 뭔가 단죄를 하기 시작하면은 김기춘은 박근혜가 다친다라고 보고 자기 자신을 물러나라는 루머를 정윤회가 시작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덮었을 거예요. 덮었는데 김영환 수석은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된 것은 밝히고 단죄를 해야 이게 넘어가는 것이지. 예. 이거를 그러면 묻어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말이야. 가이드라인을 갖다 미를 한 번도 아니고 겁이 나가지고 2분이나 정해줘가지고 온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국민의 15%도 믿지 않는 그런 수사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의 서로 의견이 갈렸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가담했다고 지목된 서울경찰청 소속 한모 경위를 민정수석실이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영환 수석이 전략적으로 항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김영환 수석이 출석하면은 의원들이
회유했느냐 이런 의혹에 관해서 추궁할 것이므로 직을 던져서 상황을 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나이브한 이야기 같고요. 아니 뭐 이제 그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그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예. 청와대 민정이 아니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까? 뭐 그동안 써왔던 아예 뭐 모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이 정권에서 뭐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 국회 나오는 걸 기피했습니까? 뭐 완화고 댐이겠죠. 그런 데 대해서 지금 뭐 거의 사실로 드러난 문제를 놓고 예.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뭐 싫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김영환은 또 한 성격 하는 모양이다 보니까 예. 백지병 던지고 했다는 전력을 보니까 예. 한성질 하는 사람한테 야 거짓말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차라리 거짓말을 하느니 씨발 내가 그냥 간두고 만다 뭐 그런 이제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로 서열이 더 높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치는 것을 두려워서 민정수석직을 던지면서까지 출석을 안 하는 게 더 이롭다고 판단해서 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 일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이 정권은 또 보나마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개인적 아니 뭐 나가라고 시켰는데 지가 안 난다는 건 어떡하냐 엠병할. 뭐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모양이지.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하여튼 진짜 완전 개판 5분 전에 청와대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아니 실장이 나가라고 그랬는데 아이 씨발 안 나가 해가지고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뭐 어떤 조그마한 기업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건부라고 하는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는 달리 지금 뭐 청와대는 거의 뭐 저기 내각 위에 군림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런 식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는 참 진짜 옛날 박정희 때 같으면은 김영환이 중앙정보부 끌려가지고 아주 빨개번쩍 벗겨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다 넣었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민정욱 이 친구는 참 정신이 뭐라고 더 없는 얘기했어요? 친구예요. 김영환 수석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를 부각시키는 정치 공세에 굴복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나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사를 밝혔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신을 부르는 거는 정치 공세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일이 된 것 같네. 예. 우리 김기춘 실장 아저씨는 예. 그 국회 출석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어이없어가지고 진실을 얘기했고 예. 제 안에 청와대에서는 야 이거 씨발 어떻게 피해가냐. 예. 그렇다고 김영환을 순 나쁜 놈으로 만들면은 뭐 꾸린 게 있는 것 같고 네. 흔히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자 해가지고 아마 그 저기 누구야 이름 뭐지 그 민경욱 네. 수석이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아니 민경욱이 대가리에서 나온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부르는 건데 국회가 자기를 부르는 건 정치 공세다. 그럼 여당도 지금 정치 공세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여당도 정치 공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합의해준 당사자 중에는 대통령의 그 수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뭐 누나라고 부르는 건 다른 사람인가? 그건 윤상현이 했다는 설이 있고 한선교가 했다는 설도 있어요. 아 그래? 예. 하여튼 뭐 그건 하여튼 그만큼 가깝다. 예. 그런 김재원 원내수석이 한 거 아닙니까? 합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김재원이가. 네. 김재원이 합의해준 거면은 대통령이 오케이 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항명한 거를 그거를 청와대 대변인이 뭐 사실 감춰야 될 얘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했다. 이게 김영환을 이제 결국은 변명하는 듯한 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진짜 이 개판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령을 거부한 김영환에 대해서 정상적인 논평이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예. 김영환 수석의 행동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예. 이 정도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네. 어쨌든 뭐 김기춘 비서실장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큰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계속 안착하는가 싶더니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체면이 구겨진 게 아니라 예.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어떻게든 검찰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찌라시다. 예. 라고. 그렇게 예. 해가지고
검찰이 대통령이 2번이나 밝힌 얘기를 거부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예.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 만약에 검찰이 이게 진짜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다음날로 하야해야 됩니다. 하야. 예. 사실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했는데 그 밑에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찌라시가 아니라 진실했다고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물러나야지. 예. 그렇잖아요. 대통령 직을 걸고 검찰을 협박한 거거든. 그래서 검찰은 할 수 없이 그렇다고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온 국민이 안 믿는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놨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적반하장 청와대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이 뭐 검찰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다는데 왜 인적 쇄신을 하나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넘어가는가 싶더니 역시 또 김여한이가 사고치는 걸 보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는 겁니다. 이 사장님, 그렇다면은 제가 맨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김기춘은 이걸 왜 이실 짓고 했느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시나리오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갑자기 터진 일이면은 그렇다면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면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 김기춘 실장이 이게 이 대응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는 과거 7시간 7시간 실종 사태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대통령은 이제 여기 모처에서 국정을 체크하고 계셨고 구체적인 동선은 그 국가안보상 밝힐 수 없다. 이 정도라면 끝냈으면 될 건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김기춘 실장이 이런 그 융통성은 진짜 쥐꼬리만큼도 없는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 거죠. 있는 그대로 대응한 겁니다. 아니 나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자식이 안 나왔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얘기한 거죠. 시나리오에 있었다면은 절대 그렇게 안 했겠죠. 시나리오에 없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야당 의원이 물어본 과정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또 야당 의원이 사전에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민정수석이 안 나온 우선 비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 아니 그 국회잖아요.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고 그 옆에 아마 민정수석 자리 마련해놨을 거거든요. 수석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예. 보통 비서실장만 나옵니다. 그리고 수석들은 필요하면은 뒤에 앉아서 있지만은 수석보다는 오히려 비서관이나 행정관 등 실무 인력들이 뒤에 앉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수석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왜 안 나오느냐. 아니 뭐 어물어물 이해했겠지만은 뭐 처음에는 오시는 중입니다라고 했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회의를 하는데 10시 당장 와서도 안 나오니까 또 어떻게 된 거냐. 아마 김기춘 실장도 계속 알아보라고 그랬을 거예요. 나오게 됐는데 안 나왔으니까. 예. 근데 통화도 안 되고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간신히 통화를 했더니 이제 김영환 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정치공채라서 저는 안 나오기로 했습니다. 예. 야, 이 사람아, 나오기로 합의까지 다 해놨는데 무슨 소리야. 일단 나와. 아니, 나 못 나간다니까요. 나와! 사표 내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원들이 답변에 나서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요. 네. 김영환 수석 1957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고요. 57년생이면 내하고 동갑이네. 예. 8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서울지검 공안 1부장과 대검 공안 1과장, 3과장, 검찰청 공안부장을 두루 맡았는데 2003년 서울지검 공안 1부장 때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운동을 주도했던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대표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요.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뭐 이런 거 보니까 우리 편이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지난해 6월 3기 청와대 개편 때 수석으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기자 폭행 사건이 밝혀졌죠. 1991년 서울지검 공안부에 근무할 때 동료 검사 그리고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건데요. 이 기자는 평생을 그것 때문에 피해자로 살아왔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주변에 밝혀왔는데 김영환 수석은 임명 이후 언론 접촉을 피했고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애초부터 좀 이 결격 사유가 있는 양반이고요. 아니, 뭐, 기자들이 원래 좀 재수없죠. 예. 뭐 제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예. 아니, 뭐, 기자들이야 재수 없어야죠. 네, 권력자들한테 뭐 두껍게 보여야 되는. 공직자하고 같이 술이라도 먹으면은 뭐 예. 고분고분 하기를 하나, 쉴 데 없는 질문을 안 하나, 예. 열받게 합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술 인성이 먹는다고 잘못된 맥주병으로 대가리를 사람들이죠. 깨버리면은 예. 도대체 무슨 공직자하고 술 한잔 하겠어? 예. 그것도 그 양반이 사겠다고 했으니까 기자들이 나갔지. 기자들이 사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술 사준다고 해서 나와서 술 먹다가 한마디 했더니 대가리로 그냥 맥주병으로 깨버리니 참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게시판에 희은님은 김기춘 좀 자주 불러야 할 듯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진짜 불러야지. 걔 보니까 예. 대처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예. 저 김기춘이 국회 나가면은 예. 사고 언제 칠 것 같아 맨날. 예. 결국은 결정적 사고를 두 번이나 친 것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내세상님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해체 선언을 하지 않을까 궁금해집니다. 해경 해체 선언 하듯이. 지금 다음에서 검색어 1위가 항명이다. 예. 정치 이슈가 이렇게 1등하기 쉽지 않은데 항명이 1위로 올랐고요. 예. 그리고 다름과 닮음님 그 평생을 정권의 협잡군으로 살아오신 김기춘의 일생이 과연 잘 산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일까? 우주 시간 속의 인생은 찰나고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인데 김기춘처럼 살 거면 접시물에 코 박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접시물에 코 박으면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예. 2.5님 진돗개가 막아주겠다고 나가지 말라고 했겠죠. 김기춘 실장 물도 먹이고 진돗개가 실세라는 말을 빗대신 것 같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